전쟁, 마법사, 괴물, 그리고 위쳐. 서양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북부왕국과 닐프가드 제국의 거대한 전쟁, 그 사이에 있는 영향력 높은 마법사들,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는 괴물, 그리고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괴물이 된 위쳐. 폴란드의 베스트셀러 작가 안제이 사프콥스키의 판타지 소설 더 위쳐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나온 게임이 게이머를 단숨에 페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재밌다고 하는데, 이미 서양권에서는 소설과 게임, 드라마 전부 유명한 수작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덜한 편인데 과연 어떤 작품인지 더 알아봅시다. 소설 원작이고 게임으로 유명하던데 덕후 드라마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소설과 드라마를 1도 모르고 위쳐 시즌1을 봤었는데 나중엔 게임과 소설 스토리를 찾아볼 만큼 흡입력 있는 드라마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소설의 방대한 스토리를 다 담아내기 힘들어서 시즌1의 경우 주인공 3명인 게롤트, 시리, 예니퍼 각자가 이끄는 3가지 이야기를 옴니버스처럼 전개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이야기 교차 방식의 연출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중요한 인물들의 표현과 개연성 부족이 시즌1의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82%, 관객 점수 88%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쳐는 1위인 오징어 게임에 이어 역대 시청시간 순위 5위, 역대 시청가 수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즌2도 기대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거 아닌가요? 시즌2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96%, 관객 점수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의 평가는 높아졌고 관객의 평가 점수는 평이했습니다. 이유로는 시즌1과 다르게 액션성을 강조하기보다 인물들의 서사와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비중이 실려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게롤트의 경우 어린 시리를 보호해야 되면서 동시에 위쳐로서 괴물들을 사냥해야 되는 2가지의 큰 임무를 띠고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시리는 그런 게롤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인물들의 서사의 배경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1보다 더 드라마다워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액션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즌1의 단점들을 보완했으며 좀 더 오래 숙성시킨 위스키의 맛을 보여주는 드라마라 평하고 싶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액션. 헨리 카빌은 캐스팅 당시 주인공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드라마 방영 이후 외모, 연기가 주인공 게롤트 그 자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정이 둔화된 위쳐들 특유의 억양과 새소리가 섞인 게롤트의 발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니퍼 역을 맡은 아냐 차로트라는 표독스럽지만 내면의 트라우마가 있는 예니퍼의 성격을 잘 묘사했습니다. 드라마 대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이 원작 캐릭터 표현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액션 역시 호평을 받았는데 괴물들을 상대하는 위쳐라는 존재가 사용할 것 같은 검술들을 화끈하게 표현했다는 평입니다. 서양 중세 검술을 제법 잘 구현했고 시리즈 전체에서 액션씬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액션의 질이 높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뚜렷한 단점들. 시즌1에서 세계관에 대한 갖가지 설정과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불친절함은 위쳐 시리즈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을 더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위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게롤트가 그냥 괴물 사냥꾼으로 보여졌겠지만 위쳐라는 존재는 마법을 사용하는 사냥꾼이므로 CG로 슬쩍 표현했으면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 아쉬워하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또 시점별로 시간대가 혼재되어 에피소드마다 대체 어느 시간대인지 모르겠다는 불만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출이 그다지 흡입력이 없고 평이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재미를 못 느끼겠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즌1 6화의 골드 드래곤은 마치 닭처럼 보이는 CG였으며 등장인물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이마를 닥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즌2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강되어 좀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쓴 걸로 보여졌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닐프가드 캐릭터들의 갑옷을 시즌2에서는 전부 바꿨습니다. 스토리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제작비. 왕좌의 게임은 회당 6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중반은 800만 달러, 후반은 15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위쳐는 8천만 달러를 시즌1에 투입했는데 총 8회인이 회당 100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2의 총 예산은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헨리 카빌은 시즌1은 회당 출연료가 40만 달러였고 시즌2에서는 1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시즌1은 안 보고 시즌2만 볼래요. 괴물과 맞서 싸우는데 특화된 개조인간 주인공 게롤트가 괴물도 잡고 저주를 풀어주며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다가 우연히 한 왕국의 저주를 풀어주고 생명을 구해주며 보답을 거부했지만 대신 의외성의 법칙을 말해버리며 왕국의 왕비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리와 운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원치 않았던 의외성 법칙의 아이를 계속 거부하며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던 중에 미녀로 황골탈퇴한 마법사 예니퍼와 썸도 타고 드래곤도 돕다 보니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운명의 아이 시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지럽죠? 시즌1 꼭 보세요. 크크. 종합평가. 다크 판타지를 좋아하신다면 시즌2는 정말 믿고 보셔도 됩니다. 시즌1에 비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고 비판을 받았던 난잡한 편집도 없어져서 보기 편해졌습니다. 시즌3도 이미 제작이 확정됐으며
시즌2보다 좀 더 폭발적인 스토리 전개와 액션신이 기대됩니다. 엔진 4 사이클을 빗대어 설명하면 시즌1은 흡입, 시즌2는 압축, 시즌3는 폭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위쳐를 안 봤나? 위쳐 프리퀄도 곧 공개 예정이라네.